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의 전소영입니다. 흔히 아침 공복에 마시는 물 한 잔은 보약과 다름없다고 하죠. 하지만 요즘 현대인들이 이제 기상하면서 잠을 깨기 위해 커피부터 찾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잠자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수분 배출을 하기 때문에 기상 후 충분한 수분 보충을 하지 않는다면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경우에 따라서 두통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기상 후 챙기는 물 한 잔으로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에서 여러분의 건강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기상 후 물 한 잔 마셔야 한다고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기상 후에 공복에 마시는 물 한 잔은 어떤 건강 효과가 있을까요? 예, 일단 우리가 수면 중에 혈액의 이제 점도가 조금 더 강해졌기 때문에요. 점도를 맞추어주는 효능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혈압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면 중에 이제 부족해진 수분을 보충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찬물보다는 조금 미지근한 물이 몸에 더 좋다고 하는데 건강하게 물을 마시는 이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일단 약간 미지근한 보통 이제 21도에서 24도인데요. 이제 사람마다 자기의 약간 미지근하다, 뜨겁다 이 온도에 느끼는 점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지만 약간 미지근한 온도의 물이 내 몸의 이제 체온의 상태와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오히려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더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내 몸에 이제 활력을 더 갖추게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찬물을 마시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복통이라든지 소화불량 조금 심해져서 아주 소음인 특히 이제 노약자분들의 경우에는 손발이 차가워진다, 저린다 이런 증상들까지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우리 너무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경우에는 혀의 점막이라든지 뜨거운 물을 갑자기 마시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식도에도 영향이 가기 때문에요. 그냥 자신이 느꼈을 때 약간 맛은 없지만 좀 건강을 위해서 미지근한 물을 자주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올바른 물 마시는 습관으로 건강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이 있다면 전화로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잠시 후에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를 직접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간질성 폐질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난치성 질환으로 알려진 간질성 폐질환, 박사님 어떤 질환인가요? 예, 일단 간질성 폐질환 하면 어려운데요. 간질하면 일반 우리 간질이라는 뇌에 관계된 이제 질병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의 간질과는 다릅니다. 먼저 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폐는 우리 몸에서 밖으로부터 산소를 받아들이고 또 혈관으로부터 폐포를 통해서 내 몸에서 쓰고 남은 이산화탄소를 폐포에서 받아가지고 호흡을 통해서 내뱉는 역할을 하는 게 폐가 되는데 이 폐는 크게 실질과 간질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실질은 기도, 혈관, 폐포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위에 이제 세포라든지 나머지 부분을 간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 간질에 이제 질병이 생긴 것을 간질성 폐질환. 그래서 이 간질성 폐질환에 대한 병명은 거의 200종류 이상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본 가습기 폐질환, 이것도 간질성 폐질환이고요. 폐섬유화증도 간질성 폐질환이고, 우리 석탄, 광부들이 일을 하시면서 간혹 진폐증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질병도 또 간질성 폐질환으로 진단을 나타나기 때문에요. 이 폐의 간질에 계속해서 반복된 염증 반응에 의해서요. 뻣뻣하게 딱딱하게 굳으면서
호흡곤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이 간질성 폐질환인데, 이 질환은 병명이 200가지 이상이기 때문에 그 병명에 따라서 원인도 많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간질성 폐질환은 알 수 없는 원인들이 참 많네요. 네. 그러면 이 간질성 폐질환에 걸리면 이 폐가 딱딱하게 이게 뻣뻣하게 굳고 무서운 질환인 것 같은데 폐가 굳으면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일단 크게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제일 중요한 게 호흡곤란입니다. 그래서 이 호흡곤란이 뭐 처음부터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조금 빨리 걸으면 숨이 찼다가 이제 계단 올라가면 숨이 찼다가 그 다음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조금만 걸어도 이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나는 호흡곤란 증상이 제일 큰 특징이고, 두 번째는 기침을 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기침들은 가래와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가래 없는 기침이 만성적으로 계속이 된다. 이런 경우에 이 간질성 폐질환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간질성 폐질환은 호흡곤란과 기침이 생기는데요. 이 간질성 폐질환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그 한방에서 이 질병에 따라서 원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통체적으로 이 폐 간질이 약해지는 원인을 한의학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먼지라든지 분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제 버섯에서 이렇게 날리는 분진에 의해서 또 이 간질성 폐질환이 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그중에 공기를 통해서 우리가 산소를 받아들이기 때문에요. 작업 환경이라든지 내 주변의 환경, 또 밀폐된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여기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는 흡연입니다. 흡연은 우리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기본적으로 폐를 통해서 영향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간에 실질뿐만이 아니라 간질에도 같이 영향이 오기 때문에 흡연으로 보고 있고, 세 번째는 어떠한 질병이 있는 건데 대표적인 게 요즘으로 말하면 자가 면역성 질환입니다. 특히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 면역성 질환인데요. 이 자가 면역성 질환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 항상 그 병원에 가면 이렇게 폐 사진을 찍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자가 면역성 질환이 관절에만 오는 게 아니라 이 폐의 간질에도 오기 때문에 항상 폐 사진을 찍는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 이제 병원에서 간질성 폐질환의 보고에 의하면은 부모님이 생겼고, 자식이 생겼고, 그래서 부모님과 자식 또 밑에 이제 그 형제나 자매들도 같이 이제 간질성 폐질환으로 진료를 받고 이렇게 치료를 받는 분들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만큼 유전적인 요인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한방에서 선천적으로 폐가 좀 좋으신 분이 있고 폐가 좀 약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 폐가 강한지 약한지 유전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가 없고 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의보감과 한의학의 경전인 황제내경에서 똑같이 이제 폐가 약해지는 원인을 찾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기본적으로 몸이 차가운데 차가운 것을 많이 먹거나 또 차가운 공기를 통해서 많이 마시는 경우에 같이 이 폐가 나빠진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5가지로 보고 이 간질성 폐질환의 원인이라든지 이 증상을 개선하는 데 치료를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간질성 폐질환 이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나요? 일단 제가 원인이 5가지이기 때문에 원인에 대한 증상을 개선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양방에서 진료를 받는데 이제 증상이 개선이 되지 않고
예, 그 다음에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에 한의원에 대부분 이제 내원하는 게 되는데요. 일단은 그게 이제 호흡곤란하고 이제 기침, 특히 이제 호흡곤란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호흡곤란이 좀 더 심해지지 않고, 그래서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간질성 폐질환이 이미 폐 조직이 이제 망가져 있는 것은 재생이 안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그 폐가 딱딱하게, 예, 간질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증상들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증상이 진행이 되지 않고 증상을 호전시키는 데 치료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환경적인 원인이죠. 예, 그래서 뭐 일하는 곳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내가 어디 밖에 나가서 뭐 잠깐 움직인다 또는 집에서 활동을 한다 그러면 다른 거에 상관이 없이 환기를 조금 더 자주 시켜주고 약간 선선한 정도로 유지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차도 너무 더워도 온도와 습도가 이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선선한 정도가 도움이 되겠고, 예, 두 번째는 흡연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뭐 간질성 폐질환뿐만이 아니라, 예, 어제도 그런 환자분이 왔는데 이제 목에 이물감이 있고 기침을 하면서 자꾸 이제 가래 기침을 하면서 이제 약을 먹고 있는데 이제 흡연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뭡니까? 제일 좋은 치료 방법이 일단 금연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금연은 폐질환뿐만이 아니라 암이라든지 뇌혈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류마티스 질환 이런 쪽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흡연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더 건강하게 내가 생활을 영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른 좋은 음식이나 좋은 약보다는 항상 금연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예, 세 번째는 이제 자가 면역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자가 면역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 이제 치료를 하면서 이 경우에는 이제 면역 반응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너무 떨어진 것도 문제지만 면역력이 너무 높아져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민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요. 항상 한방에서는 색과 맥,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색이라든지 속의 피부색이 윤기가 있어야 되고 맥도 힘이 있고 약간 조절이 되어야 됩니다. 여름에 더울 때는 맥박이 부맥으로 좀 떠 있어야 되고 겨울에는 맥박이 가라앉아 있어야 됩니다. 겨울에 반대로 맥박이 떠 있으면 질병이 생길 수가 있고, 여름인데 맥박이 가라앉아 있으면 이건 또 질병이 오는 신호이기 때문에요. 항상 피부의 색과, 예, 그 다음에 맥을 같이 보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방금 자가면역성 질환이 있을 때는 그래서 항상 폐 사진을 같이, 예, 주치의 선생님이 찍으라고 하면 무조건, 예, 찍고, 예, 자기가 자가면역성 질환이 어느 정도 증상이 개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예, 이 폐 사진을, 예, 몇 개월 또는 1년에 한 번씩 쭉 찍으라고 하면 이것은 반드시 체크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선천적으로 폐가 약하신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견배가 얇으신 분들입니다. 또 하나는 차가운 찬바람을 쐬면 기침이나 재채기가 바로 나오면서요. 우리 멀리서 담배 냄새가 내가 오는데 예민하게 느껴진다. 예, 그만큼 예민하다는 것은 내가 폐가 약하니까 저 담배 연기를 피하세요. 내 몸에서 세포에서 알려주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음식의 맛이 조금 이상하거나 그러면 바로 느끼시는 분이 있고, 방금처럼 냄새에, 예, 담배 냄새에 민감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온도라든지 습도에 따라서 예민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 몸이 피하고 조절하는 걸 알려주는 신호이기 때문에요. 담배 연기에 민감하다 또는 밀폐가 됐는데 영 느낌이 좀 안 좋다, 이런 분들은 폐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요. 항상 환기에 우선을 쓰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한의원에서 꼭 폐를 보호해주는 치료를 같이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몸이 차가운 체질입니다. 예, 그래서 시원한 것을 먹는데
덜 시원한 걸로 먹고 몸이 차가운 소음인이나 태음인 체질인 경우 그 다음에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이제 심장이 약해집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혈관을 통해서 피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이 되고 또 하나는 내 몸에 이제 쓰고 남은 찌꺼기를 이물질을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뱉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따뜻한 음료, 그 다음에 이제 폐를 따뜻하게 하는 치료를 같이 해서 이 간질성 폐질환의 이제 증상이 호전시키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게 치료 요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간질성 폐질환에 도움되는 한방차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일단 추위를 타는 음체질의 경우에는 환기와 오미자를 차 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이제 열이 많은 양체질의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길경과 맹문동을 차 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맛으로 간혹 설명을 드리는데요. 좀 내가 폐가 좀 약한데 새콤한 걸 좋아한다. 나는 김치도 얼큰한 것보다 새콤한 게 좀 더 맛있다. 그러면 환기와 오미자를 차 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나는 새콤한 것은 좀 싫고 김치도 조금 쉬어지면 내가 젓가락이 좀 적게 간다. 이런 경우에는 같이 길경과 맹문동을 차 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훨씬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간질성 폐질환과 폐 건강을 위해서 일상에서는 어떤 관리가 필요하나요? 일상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공기를 통해서 코를 통해서 내 몸과 통하는 것은 이 폐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나한테 맞는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숨은 몇 분만 못 쉬어도 생명에 지장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제일 중요한 게 환기입니다. 환기는 내가 조금 추운 정도로 해서 약간 추울 때 가볍게 옷을 살짝 입고 있는 게 이 폐 건강에 또 간질성 폐질환을 예방하는 생활요법이고 두 번째는 금연을 하는 것입니다. 금연은 제가 어떠한 말을 해도 이보다 중요한 건 없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내가 특별히 어떤 질환이 없어도 이 간질성 폐질환은 호흡기 증상이 거의 폐가 많이 망가졌을 때 호흡곤란 증상이 나오는데 이때는 아주 진행이 많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신이 흡연을 좀 많이 했다. 그 다음에 감기가 잘 걸린다. 그 다음에 한의원에서 좀 체질이 차가운 체질로 진단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꼭 폐에 대한 엑스레이 사진을 꼭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간질성 폐질환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건 이제 건강검진을 통해서 폐 사진을 찍으면서 증상이 없는데 이미 폐 자체가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폐에 대한 검사를 규칙적으로 호흡기내과에서 받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최신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가 전화 상담을 요청하셨는지 잠시 후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 상식도 쌓고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땐 상담 받으실 분의 키와 몸무게, 나이, 그리고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강 고민을 가진 분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본인 상담이실까요? 예, 예. 네, 그러면 연세와 키, 몸무게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46년생이고요. 네. 예, 예. 그렇다면 키는요? 1m 65에서 6 이렇게 나갑니다. 네, 몸무게까지 말씀해 주실까요? 몸무게도 지금 64kg.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혹시 요즘 아프신 곳 박사님에게 예.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어르신. 예, 예. 저는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 재작년 12월 달에 협착이 왔었어요. 네, 그래가지고서 이제 동네 병의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다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다른 좀 이제 한 단계 높은 쪽으로 대학병원 쪽으로 가서 이제 치료를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이제 쭉 보더니만 수술할 단계는 아니고 약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 네, 그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지금 양쪽 발바닥 그 발가락 바로 밑에가 예, 부어 있는데 그게 협착증이 오른쪽에 왔는데 오른쪽 발바닥이 그렇게 부어 있어가지고 조금 불편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해결을 좀 받아봤으면 하는 그런 제가 바람입니다. 네. 지금 현재 그러면 이 협착증 치료하는 데에서 복용하는 약만 복용하십니까? 또 다른 복용하는 일반 처방받아서 아니, 복용하는 약이 있습니까? 아니, 아닙니다. 그거만 복용합니다. 네. 수술하신 적 있으세요? 아닙니다. 네. 현재 소화는 어떠세요? 이 소화요? 예. 평상시 아, 소화요. 소화는 뭐 이상 없습니다. 예. 저희 화장실, 집에는 소화제는 없습니다. 예. 대변도 잘 보시고요. 대변은 아침에 보는 걸로 아주 습관이 돼 있습니다. 네. 주무실 때 소변 보기 위해서 몇 번 일어나십니까? 한 번 일어납니다. 네. 3시 정도에서. 제가 예. 10시면 잠을 드는데 예. 한 3시쯤에서 한 번 일어납니다. 예. 몸무게가 지금 한 1년 전보다 체중은 어떻습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는 작년쯤만 해도 한 67kg 정도 예. 거의 나갔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좀 이렇게 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64kg 기준으로 있습니다. 네.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건 안 해봤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체질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예. 말씀하세요. 그 이렇게 술 하실 줄 아세요? 저는 술, 담배는 안 합니다. 혹시 젊었을 때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까? 한 번이라는 얘기는 뭐 그렇고 그냥 그 경우에 따라서는 한두 잔 정도는 하는데 예, 예. 그것이 한두 잔 1년 내내 네. 1년 내내 가야 그저 한두 번 있을 동 말동 합니다. 아, 네. 혹시 한두 잔 할 때 얼굴 예. 빨갛게 아, 예, 빨갛. 예. 예, 예. 너는 뭐 냄새만 맡아도 아니면 얼굴이 빨갛습니다. 아, 네. 알았습니다. 예. 이 경우에는 이제 속에 열이 있어서 상부로 이제 올라가는 체질이거든요. 아, 예, 예. 조금 이렇게 좀 완벽하신 성격이세요. 그렇죠. 예, 예, 일처리 그건 같은 게 수고하세요. 그냥 예. 좀 내가 봤을 때 완벽해야 되는 분이 있고 그냥 이렇게 남성분들은 조금 이렇게 슬렁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 예. 저는 완결주의입니다. 예, 완벽주의. 요즘 뭐 특별히 스트레스 받는 거 있습니까? 특별히 스트레스 이제 제가 이제 그 좀 무시한 얘기로다가 그 투잡을 뛰었어요. 예, 예. 밤에만 가서 일하는 거, 자고 와서 또 아침에 또 나가서 일하는 거, 예, 잠깐 한두 시간 해주는 거, 그걸 하다가 예. 한 달 전에 그 밤에 가서 하는 것은 저 사표를 내고 예, 그냥 놀기 무시해서 아침에만 잠깐 나가서 예. 두 시간 정도 일해주고 오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체질은 그 소양인 체질이시거든요. 예, 그런데 아, 예, 예. 예, 제가 왜 스트레스를 물어봤냐면 이제 예민하고 꼼꼼하신 분들은 그만큼 이제 완벽하신 분들은 예민하고 섬세하시잖아요. 예,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되면 예, 예. 이제 육체적으로 힘든 건 잘 견디는데 정신적으로 뭔가 그렇죠. 불편한 게 예, 예. 있으면 그건 예, 예, 예. 잘 못 견뎌요. 예. 잘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일단 이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것은 이게 뭐 어느 순간에 협착이 이렇게 좁아져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네. 세월을 두고 조금 이렇게 누적이 되신 거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키가 이제 165에서 166 정도 나오신다고 했잖아요. 예, 예. 예, 이게 젊었을 때 키는 어느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한 68 정도까지 나갔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70까지는 못 가고, 예. 예, 그 어떤 원인에 의해서 예를 들면 한 2, 3cm가 지금 줄어드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척추입니다. 예, 아, 그래서 예, 예. 그만큼 척추의 이제 관절도 좁아진 거고, 이제 척추관도 뭔가 나이가 들면 그 부분도 협착이 조금씩은 오게 되거든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체중을 물어봤는데 다행히 이제 체중은 더 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척추가 좁아졌지만 이제 근력의 힘이 좋아져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집이 오래되면 옛날에는 이제 초가집이니까 초가집 오래되면 조금씩 기울잖아요. 그렇지, 예, 그리고 예, 뭐 예. 요즘도 아파트도 뭐 50년 이상 이렇게 오래되면 다른 새 아파트로 바꾸듯이 지금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그 부분이 이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아. 밑으로 이제 주저앉으시면서 키가 작아지게 되는데 아, 이때 예. 지금 뭐 소화도 잘 된다. 예,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좋은데 지금 약을 먹어도 개선이 안 되는 게 결국은 근육하고 인대 쪽의 힘이 좋아져야 됩니다. 근데 예. 제가 이제 부원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네. 협착이 온 다음에 오른쪽으로 왔는데 왼쪽 그 장단지는 옛날 그대로인데 네. 이쪽 오른쪽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예, 예. 그렇게 하고 새끼발가락이 붙어가지고 이게 안 벌어져요. 아무리 힘을 줘도. 아,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증상인 거예요. 거기에 아, 뭐 예. 새끼발가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요. 척추에서 그렇지. 신경 그 부분으로 이제 신경이 내려오는데 그 부분이 좋아지다 보니까 우리 그 요즘에 이제 그런 게 많이 적은데 옛날에는 이제 전구를 쓸 때 전구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예, 그게 예, 이제 예. 신경이 발가락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발가락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척추에서 신경이 조금 눌리면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솔직한 네. 그래서 이때는 제가 어떤 예. 운동을 하시는 게 좋냐면 걷는 운동도 하시는데 그 예. 허리를 좀 구부렸다가 폈다가 하는 운동들이요. 예, 그 다음에 그 철봉을 매달리시지는 마시고요. 우리가 이제 그 벽에다가 내 손을 이렇게 들어서 위로 올리면 그렇지 예. 않으면 기지개를 펴면 우리 몸이 척추가 이완이 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지금 뭐 밑에 우리 손자나 손녀들 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일어나서 대부분은 아이들의 경우에 기지개를 켜거든요. 그렇지. 예, 근데 어른으로 갈수록 기지개를 적게 켜거든요. 아. 예, 그래서 기지개를 핀다는 것은 가운데 척추뼈가 있고 손, 다리 뼈를 손과 발을 펴주게 되면 척추가 조금 더 이완이 되겠죠. 아. 예, 그래서 예. 다리 운동은 아마 지금 꼼꼼하고 완벽하신 성격이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걷는 운동도 아마 규칙적으로 하실 겁니다.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예. 이제 운동하는 것도 하고 음식도 하는데 뭔가 약도 먹고 체중도 늘지 않았으면 이게 개선이 좀 되어야 되거든요. 예, 아, 그게 나이가 들어가면 중력에 의해서 걷는 운동만 하면 밑으로 자꾸 주저앉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 손을 벽에 잡고 위쪽으로 올리는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아. 이렇게 매달리게 되면 오히려 무리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손을 상부로 자꾸 올리는 운동을 하시고 그 아침에 일어나실 때 누워서 기지개를 조금 자주 켜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척추 쪽으로 순환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몸이 이제 따뜻해지면 그 부분이 이제 그 좁아진 부분이 뭔가 이완이 되면서 신경의 눌림이 풀어지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목욕탕에 가서 따뜻한 물에 있다가 좀 걸을 때는 조금 부드러울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말씀하세요. 향부자.
상부자, 예, 감초, 예, 진피, 진피, 예, 복령, 예, 예, 그 다음에 우슬, 우술, 예, 예, 오가피, 오가피,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각 5g씩 넣으시고, 5g, 예, 예, 대추 중간 크기로 해서 2개, 예, 그렇게 해서 그 물을 2000cc 넣으시고, 그 중간불 정도로 해서 종이컵 1컵 정도 나오게 달이세요. 그렇게 해서 아침에 그걸 기상해서 한번 드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오후 뭐 4시에서 6시 사이에 편할 때 한번 더 드시면 됩니다. 아,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걸 해서, 하루에 예. 2번씩 한 4개월 정도 꾸준히 드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방차로 척추관 협착증 관리에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에서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하니까요. 전화 서울 02-823-2000번 SNS로도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고 먹으면 더 도움되는 식재료를 살펴보는 슬기로운 건강 밥상입니다. 오늘은 돼지 감자인데요. 뚱딴지, 뚝감자, 당뇨 고구마, 국화 감자 등 부르는 이름이 다양한 돼지 감자는 식용뿐만 아니라 약용으로 활용도가 높은 식재료인데요. 돼지 감자는 당뇨 환자가 섭취하면 좋다고 하는데 어떤 도움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이 돼지 감자에는 이제 이눌린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이눌린 성분은 체내 인슐린에 아주 도움이 되는 재료인데요. 때문에 이제 포도당으로 인해서 분해되지 못하고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어서 혈액 속에 들어갔을 때 이 당이 높아지는데 이 포도당으로 분해되지 못하고 80% 이상이 바로 대장으로 내려가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이제 혈당 상승을 막아주고 또 당뇨에 따른 합병증을 예방하고 또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췌장 기능을 강화시키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 특히 이제 제2형 당뇨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아주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지 감자는 참 어떻게 보면 모양은 참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이 돼지 감자가 당뇨 환자에도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그런데 뼈 건강에도 도움받아 볼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당뇨 하면 돼지 감자 하면 이눌린 이 성분이고 이렇게 거의 이꼬르 관계로 연결시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눌린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이눌린 성분은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고 칼슘 흡수가 잘 되면 결국 뼈를 도와주고 이로 인해서 이걸 꾸준히 섭취를 하시는 경우에는 뼈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이제 골절과 골다공증이라든지 뼈 질환 예방하는 데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철분이 부족한 몸이 계속해서 이렇게 피곤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돼지 감자에는 철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예, 그래서 이 철분, 그래서 여성분들 또 임신한 여성분들한테 이제 산부인과에서 처방해 주는 약이 철분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분들은 또 생리를 계속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제 혈액량이 철분이 좀 적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빈혈은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빈혈 수치가 조금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돼지 감자를 이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철분은 빈혈에 도움이 되고 결국은 이제 빈혈 수치가 있는 분들한테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또한 철분은 이 자양 강장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피로 회복에도 좋고 또 철분으로 인해서 피가 풍부해지면 몸도 손발 달도 따뜻해지고 자양 강장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피로 회복이라든지 만성 피로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돼지 감자 섭취에 주의해야 하는 체질이 있다고요? 네, 돼지 감자는 성질이 약간 차갑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소화기 장애 증상이 있거나 나이가 60 이상이 되면서 소화장애 증상이 있거나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로 소음인, 태음인 또는 추위를 많이 타는 이제 음체질이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꼭 전문 한의사와 진단을 받고 이 돼지 감자를 섭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돼지 감자를 보다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이 있나요? 예, 이 돼지 감자는 이눌린 성분이 주 포인트인데요. 이 이눌린 성분은 말리는 과정을 통해서 약 5배가량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썰어가지고 말려서 이것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고 특히 껍질 부분에 영양이 풍부하기 때문에요. 껍질째 말려서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슬기로운 건강 밥상, 오늘은 돼지 감자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자, 돼지 감자로 보다 건강을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식재료나 자신의 체질에 도움되는 식재료를 알고 싶다면 원음방송 TV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건강 상담소가 이어집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02-823-2000번 주저하지 마시고 편하게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 상담이실까요? 네. 네, 그렇다면 나이와 키, 몸무게 어떻게 되실까요? 나이는 30대 후반이고요. 네. 키는 170 정도 되고, 네. 몸무게는 한 57kg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박사님에게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좀 신경이 쓰이거나 뭐 좀 피곤하면은 두 가지가 좀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좀 많이 가려워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막 긁거든요. 근데 예. 그래서 이제 자주 긁는 부위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는 이제 항상 상처나 이제 그런 게 남아 있는 상태고 네. 꼭 그 부위를 이렇게 계속 긁게 돼요. 예.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심장이 이렇게 막 좀 두근거리면서 숨이 좀 가쁜 느낌이 들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심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엔 좀 그게 심해져가지고 이제 가끔가다 이제 쿵 하는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하루에 한 수십 번씩. 그래서 이제 근처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이제 홀터 검사를 3일 동안 진행을 했더니 이제 심실조기 수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퍼센테이지가 한 1%도 안 되는 수준이긴 한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하루에도 뭐 수십 번, 100번 이상 이렇게 느끼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약을 처방받아서 한 일주일 정도 먹었었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두 가지가 좀 불편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그럼 약을 일주일 정도 먹고 가슴이 쿵 하는 증상은 개선이 다 된 겁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줄어들었어요. 안 들거나 이제 조금 들거나 하는데 또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쿵 하는 게 또 가끔은 느껴지기는 하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 그 직장 생활하고 계신 겁니까?
네. 예. 결혼은 하셨습니까? 네. 네. 지금 현재 170에 몸무게가 57kg신데 몸무게는 이 몸무게가 예전부터 유지되는 겁니까? 네, 몸무게는 계속, 네, 뭐 큰 변화는 없어요. 네, 그 출산했을 때 말고는. 예. 특별히 뭐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아기 날 때 제가 이제 제왕절개를 했는데 응급으로 해서 전신 마취를 하긴 했거든요. 네. 네네. 지금 생리 주기는 일정하십니까? 네, 일정한데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조금씩 이렇게 간격이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아, 예. 그러면 이제 생리 주기가 좀, 그러니까 매달 뭐 일정한 날에 와 있는데 조금씩 빨라진다 이 말씀이죠? 네, 원래 한 35일에서 40일 사이였다면 네. 지금은 뭐 한 30일에서 뭐 한 32, 3일 사이인 것 같아요. 네. 예.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 좀 네.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네, 바람 직접 맞는 것도 안 좋아하고 이렇게 추운 것도 안 좋아해요. 예. 그 혹시 체질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데 혹시 술 하실 줄 아세요? 네, 술 마시는데 예. 이제 금방 빨개지긴 해요. 예, 이렇게 한두 잔 먹으면 많이 빨개져요? 살짝 올라왔다가 내려가세요?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빨갛다고 느낄 정도로 빨개져요. 예. 네. 그 다음에 혹시 커피 마시면 가슴 두근거리거나 저녁 때 조금 잠을 바로 잠자는데 좀 장애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아, 네. 지금 그 첫 번째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그 가려운 데가 있다고 했는데 일정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세요? 지금은 손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손바닥 쪽에 이제 손가락. 아, 손바닥하고 손가락. 거기가 가렵기만 하고 습진은 안 생기는 겁니까? 습진이 그래서 있어요. 네. 네. 그 손바닥이 지금 빨갛게 충혈이 되세요? 긁은 부분은 지금 보기에 빨개 보여요. 예. 지금 여기 근데 손바닥이 지금 가려운 것은 주로 거의 손바닥에만 나타나세요? 다른 부분 또 가려운 부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접히는 부분을 많이 긁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안 긁으려고 신경 쓰다 보니까 그 다음에 선택한 게 손가락인 것 같거든요. 네. 네.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이제 손바닥이라는 것은 이제 내상이라고 해서 접히는 부분, 이제 무릎 뒤쪽 오금 같은 부분에도 나타날 수 있고, 혹시 이제 사타구니 쪽에도 좀 나타나기도 합니까? 아니요, 그쪽은 네. 없어요. 네.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 조금 더 심해지고 스트레스 없을 때도 여기 부분은 자다가라든지 나도 모르게 가려운 증상 있으세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예, 지금 이제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쿵쿵 하는 것은 이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스 요인이 더 많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불편하거나 하고 싶은 걸 못했을 때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오는 거고, 지금 손바닥이라든지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가 있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이제 몸에서 원래 가지고 있는 질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자율신경이 이제 실조 기능이 되면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서 혈관이 수축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피 공급이 안 되게 되면서 건조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지금 손이 그 가려운 증상은 낮과 밤에 차이점이 있으세요? 밤이 더 심한 것 같아요. 네. 낮보다는. 네. 네.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지금 심장은 약간 어느 정도 개선이 됐지만 아마 증상이,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증상이 오면 다시 좀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한방에서는 이제 경계 정충이라는 그 개념 질병 속에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그 생리가 30일 주기고 원래 이제 더 빨랐다고 하면, 더 느려졌다고 하면 원래 몸은 좀 차가운 체질이시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혹시 냉대야도 조금 나타납니까? 조금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예. 네.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네. 당귀, 네.
천궁, 네. 예, 연자육, 네. 예, 구감초. 네. 예, 평상시 소화는 어떠세요? 뭐 소화나 대장이나 다 그냥 잘 되는 것 같아요. 괜찮고 화장실 대변도 매일 잘 보시고요. 네네. 그러면 그렇게 지금 지금 불러드린 약을 물을 1,500cc 넣으세요. 네. 예, 그래서 중간불 정도로 해서 종이컵 한 잔 정도 나오게 달이신 다음에요. 네. 예,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뭐 아침에 아무 때나 편할 때 한번 드시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한 잔은 만들어서 가지고 가세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근무하시다가도 마음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가슴이 두근거릴 수 있고, 뭐 오늘 하루는 그냥 별로 두근거리는 게 없다, 스트레스 받은 날도 없다. 그럼 이제 퇴근하면서 한 잔 드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뭔가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을 때 그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 가지고 간 한 잔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네, 그렇게 해서 그걸 지금 조금 오래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두근거리는 증상은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나타나는데 이제 체력이 좀 떨어질 때도 나타나거든요. 예, 네. 근데 결국은 그 손이 가려운 증상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이 증상은 아마 낮에보다는 밤에 심해지는데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이제 지금 그 가정에서 이제 아이도 케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와서 또 직장 생활도 해야 되니까 외적인 일도 하고 내적인 일도 두 가지를 같이 하셔야 되잖아요. 네. 지금 원래 이제 제가 체질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만 더 원래 좀 얼큰한 거 좋아하시는 분 있고 이렇게 새콤하고 달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 있는데요. 저 얼큰한 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얼큰한 거 좋아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밖에서 직장 생활하는 게 체질에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자체가 이제 하면서 뭔가 이제 스트레스가 같이 겸해져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한 3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아, 네. 남편분 지금 키가 어떻게 되세요? 40대고요. 네. 키가 180 초반이고 몸무게는 70 한 후반이요. 예, 네. 근데 이제 요즘에 계속 무릎이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예, 막 밤에 이제 퇴근하고 오면은 약간 쩔뚝거리면서 들어와요. 네,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자다가 이제 다리가 이렇게 쥐가 나는 건지 아파가지고 이렇게 자다가 깨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다리를 풀어주고 그래요, 종종. 예, 그리고 이제 가끔 무릎에 이렇게 부종 같은 게 한쪽 무릎에 생겨가지고 예, 이제 정형외과 가서 뭐 염증 주사도 맞고 오고 그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그 패치 있잖아요, 이렇게 붙이는 거, 네, 그 원접에서 뭐 그 나오는 거 붙이고 이제 조금 하루에 한 2번 정도 그거 붙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평소에는 괜찮은데 계단에서 무릎이 아프고 이제 뛰는 게 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그 주말에 그래서 이제 한의원에 갔는데 한의원에서는 뭐 하지정맥류 얘기도 했대요. 네, 네, 그게 뭐 이제 진행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 남편분 손 잡으면 좀 뜨겁습니까? 따뜻해요? 네, 대부분보다는 따뜻해요. 네. 예. 지금 체중이 지금 70대 후반이라고 했잖아요. 네. 예, 그러면 한 1년 전보다 지금 70대 후반이면 배가 조금은 나와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 1년 전보다 몸무게가 좀 늘은 것 같아요? 네, 많이 늘었어요. 아, 많이 원래, 늘었으면 네. 한 5kg 이상 늘은 것 같아요? 네, 원래는 배가 없었거든요. 네. 아, 예. 이제 40대 이제 후반 되면 조금씩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네. 이게 이제 1년 전보다 뭐 몸무게가 뭐 80이니까 70대 후반이면 뭐 아주 뚱뚱한, 아주 뭐 배가 많이 나오신 건 아닌데 네네. 지금 이렇게 아내분이 봤을 때 1년 전보다 뭔가 좀 많이 나온 것 같다 이러면 내 몸에 이제 그 체중이 늘었을 때
중력을 깨서 하중을 받는 건 무릎이거든요. 네. 지금 무릎이 이렇게 부어 있을 때 붓기만 하세요? 열감도 좀 나타나세요?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그때 이렇게 꼭 눌러보기만 하고 네. 만져보지 않아서 열감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저녁 남편분은 술 하십니까? 네, 뭐 맥주 한 캔 정도? 예, 저녁 때 자주 마십니까? 네, 좀 자주 먹어요. 예. 지금 그 무릎에 이제 특별히 뭐 아직 뼈라든지 엑스레이상 선생님이 뭐 특별한 말씀은 안 했잖아요. 네. 예, 정형외과에서. 그러면 그 부분 쪽으로 예를 들면 이제 관절 쪽으로 순환이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키가 크시고 네. 그 아마 운동은 평상시 별로 안 하시는 체질입니까? 일을 할 때 많이 걸어요. 이제. 하시는 일이요? 네, 이게 네. 현장에서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네. 좀 많이 걷더라고요. 계단도 많이 오르고 내리고 해서 네. 하루에 한 뭐 2만 보 이상 걷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이제 일 네. 때문에 걷는 거라, 네. 예, 그러면 따로 운동은 안 하셔도 되고, 운동하려고 뭐 억지로 계단 걷고 그럴 필요가 없고, 이제 네. 그 일 때문에 2만 보 이상 걸었기 때문에 지금 무릎이 아파서 들 수 있으면 많이 안 걷는 쪽으로 하시고, 두 번째는 저녁 때 그 무릎이 아픈 게 나을 때까지는 술을 좀 피해야 됩니다. 예, 술을 먹게 되면 또 이제 안주도 조금씩 해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밥이랑 먹기는 해요. 예, 밥이랑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좀 과식이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녁 때는 우선 무릎 나을 때까지 술을 조금 피하시고, 그 다음에 네. 저녁 식사를 조금 적게 하게 하셔야 돼요. 네. 예, 그 다음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뭐 운동은 안 되니까 식사량을 조금씩 내가 그러니까 한두 숟갈이라도 조금 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체중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릎 순환되는 거하고 그 무릎에 인대 보강하는 거 그쪽 그 관절하고 이쪽에 순환시키는 약은 제가 처방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예, 창출. 네. 네, 그 다음에 감초. 네. 예, 후박. 수박? 예, 네. 진피. 네. 예, 우슬. 네. 예, 거기까지 5g요. 네. 예, 그 다음에 대추 1개. 대추 1개. 예, 대추 중간 정도 1개 크게 넣어서요. 네. 예, 네. 그렇게 해서 물을 1800cc 넣으세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중간 불 정도로 해서 아까 종이컵 한 잔 정도 나오게 다리시고, 네. 예, 그 다음에 그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 한 잔 드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 출근하면 식사하기 전에 그 한방차 달여서 한 번 더 드시고요. 일단 1개월 정도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방차로 건강에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상담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긁는 습관과 무릎 통증에 대한 건강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스트레스와 피부 가려움, 이들은 또 어떤 관계가 있나요? 나이가 30대 후반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심장이 약하고 또 하나는 이제 손바닥이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고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분의 경우는 이제 허증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몸 안에 이제 영양분이 부족하고 혈이 부족하고 진액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건조 증상이라 낮에보다는 밤에 나타나고 그래서 몸 안에 이제 혈액량이 몸이 약하니까 기본적으로 그 생리의 이제 주기가 늦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생리 주기는
보통 이제 우리 월경이라고 해서 달이 이제 보름달이 됐다, 초승달이 됐다 이렇게 해서 달의 움직임과 같이 여성분의 이제 생리가 나오기 때문에 월경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동의보감에서는 생리는 28일 주기로 뭐 2, 3일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이분처럼 생리가 35일이다. 예, 이런 경우에는 혈이 허하면서 차기 때문에 생리가 늦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보혈을 시켜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차기 때문에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이제 당귀, 청궁을 처방을 해 드린 겁니다. 남성이고 여성이고 서로 만나는 데는 음과 양이기 때문에 반대로 만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남편분은 기본적으로 열이 있을 거라고 제가 진단을 한 거고, 또 이제 체중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체중 증가하는 데는 원인이 있죠. 지금 이제 2만 보 걷는데 예를 들면 체중이 증가한다.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저녁 때 음식을 더 먹고 술을 먹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배가 나오니까 무릎에 무리가 가고, 그러면 이제 무릎이 붓고 통증이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 무릎이 나을 때까지는 저녁 식사를 좀 적게 하고 당분간은 술을 좀 끊어야, 술이 뭐 칼로리가 높다는 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방차를 불러 드린 겁니다. 네,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끝으로 박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은 무엇인가요? 예, 오늘 제가 드릴 건강 제안은 쌀과 보리를 섞어서 먹자입니다. 예, 하버드 대학 공중연구소에서요, 예, 밥을 보리와 같이 통곡식으로 바꾸면 제2형 당뇨병 위험이 이제 36%나 낮아지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이 보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은 소화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쌀밥으로만 하나만 먹는 것보다 쌀과 보리를 혼합의 비율을 자신의 이제 음식의 기호에 따라서 조절을 하시면 당뇨 수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보리는요,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될 뿐만 아니라 단백질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보리를 섞은 잡곡밥을 섭취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